나는 이제 한 30년, 37년 근무했네. 직장 생활을. 이제 뭐 특별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유튜브를 좀 심심풀이로 하면서 좀 너희들한테 한번 교육용 자료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교육용 자료로 유튜브를 만든다? 그러니까 계속 할 생각이야. 아, 앞으로도? 유튜브를 할 계획이라면 뭐 가장 핵심은 컨텐츠이겠지만 무궁한 컨텐츠 그리고 유익한 컨텐츠여야겠고 그것보다도 그러면 먼저 첫 스텝으로 중요한 건 채널명일 텐데 아빠가 생각하고 있는 채널명이 있고 혹은 그리고 정했다면 그에 따른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게 그럼 궁금해. 뭐로 정했는지. 나는 이제 채널명은 그 무형자산 공간. 무형자산 공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유형자산, 뭐 아파트니 뭐 빌딩이니 뭐 이런 게 유형자산이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이거는 유형자산 그 이상 나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무형자산 공간. 왜냐하면 이 공간에서 앞으로 같이 행동하면 앞으로 그 유형자산을 엄청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무형자산 공간. 오케이.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너무 이제 포괄적인 의미다 보니 사실 유형자산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고 가시적인 측면이 있다면 무형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 지적 재산권이 예를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지적 재산권. 아니면 뭐 본인이 살아가면서 교육받은 자료라든지 자기가 습득한 지식 뭐 그 각각이 있겠지만 아빠가 나에게 혹은 뭐 이 방송을 또 시청할 청취자들에게든 시청자에게든 뭐 줄 수 있는 정보나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는 나는 직장 생활을 37년 했지만 틈틈이 그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탐구를 했어.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도 횟수를 보면 한 30년. 30년. 30년을 한 거고 30년. 부동산 투자도 아파트, 상가주택, 그다음 뭐 빌라, 토지 뭐 여러 가지를 다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그 뭐 아파트 한 채 이렇게 넘겨주는 것보다 나는 그 무형 자산을 넘겨주는 게 10배, 100배 더 이상 가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 그러려면 그거를 이런 공간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면 너희들이 무형 자산을 획득하게 되면 앞으로 수백억, 수천억 그런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나는 확신이 드는 거야.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주식 투자와 부동산 그렇지. 관련된 거겠네, 소스는. 오케이. 그러면 일단 뭐 30년의 경력인데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도 뭐 그에 준하는 기간일 거고 하나하나 테마를 이제 크게 찢어서 주식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주식 얘기하면은 나는 과거에 우리 이 아들이나 뭐 이게 너나 주변에서 뭐 한다 그러면 난 진짜 말리고 싶었어. 주식을 한다면. 왜냐하면 내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식해가지고 아주 망한 사람들이 많아. 거의 대부분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나는 주식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은 그 만류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 해오면서 이렇게 느끼는 걸 보면 주식이 우리나라 사람들 그 성격에 뭐 해가지고 좀 이게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어떤 그 단타라는 것이 뭐 좋게 말하자면 데일리 트레이딩 해가지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계속 이렇게 그 트레이딩 한국말로 말하면 단타고 좋게 말하자면 데일리 트레이딩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나는 주식 투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물론 그렇게 해서 일부 번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봤어. 주식한다고 다 망하는 건 아니야. 이게 한 3% 내지 5%의 주식 투자 성공률은 그렇게밖에 안 돼. 3% 내지 5%.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데일리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이 좀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벌다가 주식이라는 거는 이게 사태가 일어나면 반토막도 되는 거고 3분의 1 토막도 되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반복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런 자세로 하면 나는 99% 망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그 주식 투자는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나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 이게 공부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되니까 직장 얻기 전까지, 사회생활 하기 전까지는 그런 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공부에 열심히 하고 자기 이제 직장 생활 한다든가 이럴 때는 주식 투자 해라. 근데 바르게 해라 이거지, 바르게. 주식이라는 건 주주야.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걸 나누는 거거든, 주주들이. 한 주를 갖고 있던, 100주를 갖고 있던, 1억을 갖고 있던 주주거든. 그럼 주주같이 행동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거의 전 국민들이 다 주식에 그 자산을 불리고 있어. 우리나라는 거의 70%, 80%가 부동산에 이게 올인을 하거든.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금융자산으로 해가지고 누구나 다 퇴직금이라든가 자기 뭐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식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성장성 기업에 같이 이 주주로서 이게 같이 이 함께 공유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엄마 아파트 100배 뛸 때 200배 뛰었어. 그러면 다른 그런 좋은 주식들이 있거든. 근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뭐 장기 투자 그러는데 그것도 올바른 회사를 선택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몇 개. 그 다음에 또 이 미국에 있는 상당수 회사들은 꾸준한 그 성장세를 가져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 해서 이게 함께 공유하면 엄청 이 자산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처음 아빠의 주식에 관한 견해는 하면 3% 내지 5% 정도만 이득을 보지 나머지는 다 망하는 길이다 보니 자식들에게 권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든 생각은 하되 올바르고 좀 정확하게 알고 지혜롭게 투자했으면 싶은 생각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이렇게 정리하자면 그런 내용이었고. 그러면 이제 큰 테마 주식 이야기 잠깐 여기서 잠깐 마무리 매주지하고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또 아빠가 어떤 이야기를 앞으로 풀어나가고 싶은 건지 궁금해. 그거는 어떻게, 왜냐면 다른 분야잖아, 주식과는 또 다른 분야잖아. 부동산은 나는 이제 여러 개를 해봤지. 아파트도 해보고 상가주택도 해보고 상가도 해보고 이제 토지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게 실물자산인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성장이 좋았단 말이야. 이것이. 성장이 좋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기 때문에 해치? 해치라는 거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자산 가치가 이 돈이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야. 그거를 보상을 해준다는 거를 그 해치라고 하는 거지. 해치. 처음 들어보는 거 보상. 잘 그러니까 몰랐고. 우리가 통화량이라고 그러는데 86년도에는 우리나라 통화량이 전체에 유통되는 돈이 40조였어. 근데 지금은 4천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돈의 유통량이 1000배가
아니 100배가 뛴 거지, 100배 뛴 100배. 거지.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의 가치가 100분의 1로 하락이 된 거야. 근데 실물 자산은 그거를 그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니고 간다. 그런 거지. 실물 자산. 실물 자산이라는 거는 주식도 실물 자산이 될 수가 있고 금도 될 수가 있고 이게 부동산. 부동산 같은 경우 이제 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지. 부동산 하면은 이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구분을 또 맥락을 생각을 하면 아파트 내지 상가 뭐 또 아까 방금 앞서 얘기했던 뭐 임대 야지 뭐 이렇게 땅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빠는 그것들을 다 고루고루 경험을 해본 것 같아. 그렇지. 근데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자면 아파트 관련된 이제 부동산 정보나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파트는 우리가 이 주거 공간이야. 이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그것은 사실 올바르지가 않아. 그래서 이 주거 공간으로서 생각을 해야 돼, 아파트는. 주거 공간으로서 생각을 해야지 이 투자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 그런데 왜 이 아파트에 투기적인 성향으로 몰리느냐? 지금 나는 그렇게 보는 게 뭐냐면 아파트는 이 세금을 1주택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상 양도세를 면제해 왔다고. 양도세를. 그리고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조금씩 이렇게 부과를 하지만 양도세를 그 면제해 주기 때문에 적정한 투자 대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모두 주택, 아파트에 이제 몰리다 보니까 이게 좀 투기적인 수요가 몰려서 그런 건데 어떻든 가장 먼저 이게 자기 주거로서 주택을 마련한다는 거 이것은 자기의 자산 확보에 가장 유리한 측면이라고 봐야지. 왜냐면 양도세를 안 내잖아. 예를 들어서 양도세 다른 거 해서 자기가 자산이 한 10억 자산이 됐다 하더라도 뭐 3억을 양도세로 낸다든가 4억을 양도세로 낸다 하면 엄청난 이제 자기의 이익에서 감소가 되지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거의 면제해 준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투자가 너도나도 이렇게 저기 하는 거야. 특히 이제 수도권. 왜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농업 인구가 80%에서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농업 인구가 거의 다 공업 도시로 다 몰렸잖아, 집중화로. 그러다 보니까 주거가 그만큼 부족한 거지. 뭐 그래.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 이야기는 했고 상가 이제 투자 관련된 어떤 뭐 지식 정보나 이런 게 있다면은 상가는 뭐 책도 많이 나오고 뭐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상가는 이제 신도시 상가라든가 신축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해.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면은 검증이 안 된 거야 이게. 아, 신도시 안에서는. 신도시라든가 이런 거는 그 상가의 가격이 적정한지 거기서 임대료가 적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장사가 잘 되면은 그 이상도 받을 수 있지만 장사가 잘 안 되면 그 완전히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 상가의 목적은 임대료를 월세를 받기 위한 건데 월세 장사가 안 되거나 공실로 나면 지금 유래 옆에 유래 신도시 같은 경우 보면은 빈 상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그거를 분양받은 사람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샀지만 그 수익을 못 가져오고 그게 상가는 자기가 수익이 안 나도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이런 걸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세월 방치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놈의 투자한 돈까지도 날아가야 되는 그런 경매로 나가야 되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기존 상가에서도 뭐 동선을 봐라, 뭐 통행하는 사람의 인구를 봐라, 그 생활 수준을 봐라, 뭐 방향을 봐라,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책을 몇 권 읽어도 다 소용없고, 키포인트는 권리금이 얼마냐,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게 권리금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큰 환경 변화 없이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야. 권리금이 뭐 3천만 원이 됐든지 1억이 됐든지 부과가 되면서 그것이 10년, 20년, 30년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위치적 여건과 공간을 갖고 있는 거라면 그거는 아주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그건 실패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만 않다면 그건 권리금 없는 데는 리스크가 있는 거야. 키포인트는 그거야. 근데 그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데는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럼 그렇다면 갑자기 문득 궁금해졌는데, 권리금이라는 건 결국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상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상가를 하나 이제 매입을 해서 내가 그 상가의 주인이 될 계획이야. 근데 권리금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거기서 장사를 하지 않는 한, 내가 영리를 위해서 장사를 하지 않는 한, 즉 거기다 뭐 세를 넣어놓고 다른 사람이 와서 업주가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끼리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사이에서 거래되는 금액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 권리금이라는 거는. 그렇지. 그러면은 반대로 아빠가 이제 신도시라든지 아니면은 아직 검증되어 있지 않은, 권리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가에서는 분명한 위험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면 혹시 뭐 이점도 있을까? 아, 왜냐면은 그러면은 누가 달려들려고 하겠어, 처음에. 새로 건설된 신도시에 누가 거기에 투자하려고 할 것 같아. 나는 그런 생각이 궁금하더라고. 왜 투자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려고 그런다. 그럼 다른 데 가면은 권리금으로 5천만 원 내지 1억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신설로 중개업소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 입장에서는 5천만 원 내지 1억을 일단 주잖아. 주고 받잖아. 이제 그 상가를 인수 받잖아. 그런데 자기가 장사를 잘 못하거나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제대로 못하면 그 5천만 원이라는 거는 보증금 성격하고 틀리게 날아가는 거야. 그렇지.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도시의 상가에, 신축 상가에 들어가서 자기가 장사를 잘 해가지고 고객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잘 되면 권리금은 5천 내지 1억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해서 권리금 없이 들어와서 리스크를 안고 해보는 거지. 내가 식당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공을 하면 그 권리금 차익만큼 받고 또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런 거를 노리는 건데 실제로는 그것이 상가에 대한 분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것이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 유지가 안 되고 공실로 많이 남게 되고 망하는 경우가 많고 적정 가격이 안 되는 거야. 그 뭐 10억에 분양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5억에 매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는 그 이하도 안 되는. 나가 또 실패도 많이 했고 성공적인 것도 해봤지만 나도 일산에 이마트 상가 쪽에 10년 전에 2억 5천에 분양을 받은 셈이지. 그런데 지금 5천만 원에도 팔릴까 말까 할 정도야. 그러면 이게 손실이 되는 거지. 그러한 거를 그 당시는 이제 지금으로 보면 실패지만은 그거는 나에게 무형 자산이야. 나는 남들이 볼 때는 실패한 거지만은 나는 무형 자산이야. 앞으로 그와 유사한 이 피해를 안 보게 되고 다른 그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자산을 나는 너희들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교육시켜서 그 가치를 부여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러한 비슷한 걸 한다면 5억 내지 10억을 날릴 수 있지만 이러한 거를 간접 경험으로 해서 쌓는다면 날릴 걸 안 날리게 되고 또 그 이상으로 벌 수 있는 5억, 10억을 벌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 넘겨주는 것보다 무형자산을 넘겨주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통해서 나는 알려주고 싶은 거야. 좋은 취지네. 또 꼭 필요한, 그리고 뭐 우리가 소위 유튜브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단어는 아닌 것 같고, 뭐에 아무튼 처음 입문하는 베이 초보자들에게 무슨 어린이라는 이런 걸 합성어가 돼서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주린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불린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찌됐건 그런 사람들에게 되게 유익할 것 같아. 이런 지금의 대화라든지. 그렇지. 앞으로 아빠가 더 이제 지금 앞서 나왔던 모든 테마들 하나하나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떤 게 올바른 투자였고 어떤 게 실패했다면은 실패한 근거는 무엇이었으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풀어 나가줄 때 나에게 되게 유익할 것 같고, 이제 주식 이야기했고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와 상가 이야기했는데, 주식을 다시 앞으로 잠깐 가지고 와서 주식을 너무 이제 빨리 좀 떼었는데, 아빠가 주식 투자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이전에는 너무 위험해 보였고 많이들 망하니까 3% 내지 5%만 성공하고, 그래서 권하지 않았다면 지금에서는 좀 올바르고 유익하게만 할 수 있다면 권하고 싶은. 그렇지. 근데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아빠가 어떤 뭐 지금의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뭐가 부재가 있다면 나는 뭔지 좀 궁금해. 주식 이야기 그래, 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 주식 투자를 만류한다 그래서, 왜냐면 주변에 다 망한 걸 내가 많이 봤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절대 하질 말아야 되고, 하려면 내가 오너다라고 생각해서 기업의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같이 함께하고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보면은 그 부자 아빠 정재호라는 분이 있어. 그분은 사실상 젊었을 때 상당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상당한 부자였어. 부자인데 이게 주식에, 이게 부자는 더 부자 되고 싶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에다가 이게 단타니 테마주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완전히 싹 다 날라갔어. 그 부자가 정재호라는 분이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 동창회 나가가지고 뭘 했냐면 자동차 보험 있잖아. 자동차 보험에면 거기 대해서 일부 이렇게 얻잖아. 그래 보험 영업사원이지. 그거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됐으니까 나 좀 도와주라 해가지고 동창회 가가지고 그 얘기하니까 2명 그 자동차 보험 들어주더래.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누구나 다 드는 거 아니야. 자동차 보험은 그때 가가지고 서로 연락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두 사람밖에 안 해주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망해가지고, 그 부자가 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낮에는 자동차 보험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그걸로 와가지고 엄청난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러니 야 대리운전 하랴 보험해랴 얼마나 힘들겠어. 먹고 사는 것이. 그렇지. 투자를 그 했으니까. 부자가 원래 부자가 그래. 그 망한 상태에서 다시 주식을 투자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정재호분이. 그래서 지금은 거의 1,000억대 가까운 부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부자로. 근데 이런 분들은 보면은 딱 아주 그 방향이 서 있어. 너희들 그렇게 단타니 테마주니 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딱 그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이거지. 공부를 하고 자기가 그 어떤 같이 동반하고 싶은 성장성 있는 회사를 하면 같이 상당 기간을 같이 동반하고 공유해서 성장해라 이거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엄마 아빠한테 100배 할 때 삼성전자는 200배 뛰었잖아. 그런 성장성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많이. 그런 회사들을 같이 공유하면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잘못된 투자를 하니까 투자가 아니고 그냥 도박이지. 한글로 말하자면 도박이고 영어로 말하면 갬블링인데, 그렇게 다 많은 거야.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라는 얘기야. 그것뿐만이야?
그 저 주식농부라고 해서 그 한국의 워런 버핏이라고 한국의 워렌 버핏이 있다고? 박영옥이라고 그분은 2천억 부자야. 그것도 그분도 그 어렵고 가난한 농부 부모님이 농부인데 거기서 이 잘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성장하신 분인데 주식을 그대로 이게 기업을 이렇게 보고 같이 동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하면 3년 내지 5년 이렇게 10년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자기 수익을 갖는 거지. 이제 그럼 궁금한 게 무조건적으로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으로 함수로 표현을 하면 x축을 타임테이블로 놓고 y축의 타임테이블을 뭐 가치라고 보자고. 그러면 아빠가 이야기한 얘기만 들어봤고 종합을 해보자면 주식으로 한해서만 시간이 장기적으로 남은 걸 가지고 뭐 하자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와닿기로는 의리로 들려. 기업을 마치 뭐 나는 저 사람의 같이 상생할 사람이니까 나는 이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가지려면 단기가 아닌 장기로 길게 호흡을 가지고 가져가야만 투자로서의 뭐 빛을 본다? 이렇게 느껴지거든. 근데 무조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오르냐? 그게 거기서의 지표가 필요한 것 같아. 좋은 질문이구만. 그 좋은 질문이야. 그러면 뭐 아무 그렇지. 기업이나 사가지고 오래 가면 되느냐? 그렇지.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안목이 필요할 거 아니야. 대한민국의 10대 상장 기업을 10년, 20년 이거 그래프를 보면 이게 들쭉날쭉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10만 원에 한 주를 사가지고 5만 원에 팔거나 그렇지. 3만 원에 파는 경우도 얼마나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그럼 답이요? 그럼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은 10년, 20년, 30년을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이 있어. 물론 9.11 테러라든가 또는 IMF라든가 또는 외환위기 어떤 그런 위기가 올 때는 30%, 20%, 뭐 심지어는 하프까지도 떨어지더라도 주식이라는 게 그러다 이게 하방 경직성이 저게 하다 보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야. 이 상황이 저게 되면. 그래도 10년, 20년, 30년 그래프를 보다 보면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런 기업들은 그 여러 개 있어. 국내에? 그렇지. 국내에 삼성전자라든가 그런 회사는 그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어.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떨어질 때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 그렇지만은 꾸준한 상황을 볼 때 10년, 20년 상황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제 우상향 계속 하는 거야. 배당도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도 배당금을 한 6%씩 주면서 이게 꾸준히 성장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우리 ETF 쪽에도 들어가 보면은 나스닥 100 이런 거 보면은 미국 주식 종합 이렇게 토탈 나스닥을 하는 건데 꾸준히 우상향하거든. 그 다음에 뭐 S&P 500이라든가 이런 거 꾸준히 10년, 20년, 30년간 우상향하는 거예요. 안정되게. 물론 주식이기 때문에 그 위험 리스크 구간이 올 때는 9.11 테러라든가 이럴 올 때는 딱 그 내려가지만 위험이 있지만 그 저기 하는 거야. 근데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 책을 많이 읽고 이분들은 보면은 지금 얘기했지만은 그 박영호 그분하고 정지호 그분 얘기 있잖아. 그 수천억 벌었는데 그분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태, 외환위기라든가 또는 9.11 테러라든가 이럴 때 들어오면은 왕창 자기 자산들을 갖다가 그 매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특징이 공포의 워런 버핏이 그랬거든. 공포의 사고 환희에 팔아라. 공포의 사고 환희에 팔아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자기 자산이 반토막되면 공포 분위기인데 그런 분들은 자산을 매입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정재호 그분은 뭐냐면 가장 안전한 때다 이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불안해.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자기 있는 현금을 전부 다 몰빵을 해놓으니까 그런 좋은 기회가 오면 야 내가 이제 부자 될 기회가 왔다 하고 막 사야 되는데 못 사고 내 재산이 다 날라가가지고 이게 이제 깡통되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달라. 그래서 그 이분들은 뭐냐면은 이런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떨어질 때는 자산 가치가 매우 싸잖아 방값에. 그러면 좋게 우량되게 해서 좋은 걸 우량되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아무나 이렇게 사면 그 풍파에 상장 폐지가 되거나 거기서 영원히 헤어나지를 못하거나 이럴 수가 있고 뭐 해. 그러니까 튼튼한 기업들이 있어. 그거는 10년, 20년, 30년 그래프가 나타나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공부를 하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질문은, 내가 아빠한테 했던 질문은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만이 답은 아닌데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 그리고 그러니까 핵심만 얘기하자면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게 튼튼한 기업이고 어떤 게 뭐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갔을 때 투자하기에 적합한 기업이며 종목일지, 이런 걸 알려면 아빠가 얘기한 거는 지금 내가 듣기로는 그래프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앞서 지내왔던 그래프가 증명을 해준다 했는데 그거 말고는 없는지, 그 그래프 말고는. 이제 이 투자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만은 자본주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차근차근. 그다음에 자본주의, 그다음에 게임의 세계는 어떻게 돼 있는가. 돈이 왜 돈을 벌게 돼 있으며 왜 금리를 올리며 금리를 내리고 정부에서는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을 매입하는지, 어떤 때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게 되며 금리를 내리면 어떤 현상이 되고,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주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한 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면서 영향을 이제 여러 가지의 관계를 공부하고 여기에 대입하고, 그다음에 그래프 관계도 해야지. 근데 나는 그 금융 문맹이라는 금융 문맹.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이 돈 버는 방법, 자기 자산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부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렇지, 안 하지. 그렇기 때문에 금융 문맹이 돼서는 안 되겠다. 지금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는데 왜 올려야 되느며, 올리면 어떤 현상이 되는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면 왜 우리는 금리를 같이 따라서 올리고 내린다 그러면 같이 내려야 되는지, 왜 세계는 같이 공조로 가야 되는지, 왜 한국은 위험하고 미국은 좀 안전한 것인지,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내면은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 그런 것을 알아야 왜 양극화가 되고 왜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 개념을 정리가 되어야만 그 자기의 이제 이 자본을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사업이야. 그래서 이제 저 박용옥 그분은 이제 2천억 갖고 있는 분은 주식은 이건 사업이다. 같이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될 수 있는 사업에다가 이게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저 젊은 투자자도 있어요. 너보다는 나이가 조금 몇 살 더 위지만은 김종봉 투자자가 이런 투자자. 난 끔찍 초문이지만 이 아주 유튜브에도 나오지만은 김종봉 투자자 이런 보면은 지금 세상이 좋아졌어. 옛날에는 주식에서는 다 말아먹는다 그랬지만은 지금 주식에서 이게 몇백억, 몇천억 한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실명 얼굴 내놓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 사람 뭐 솔직히 얘기해. 나 줄까? 뭐 LG전자 내일 오를지 내릴지 난 몰라요. 앞으로 다음 달에 오를지 내릴지 난 몰라요.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난 몰라요. 근데 어떻게 벌었어? 꾸준히 회사가 성장성 있을 것으로 여러 가지 자기가 보는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는 투자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지수 반토막 전략이라고 그래. 지수 반토막 전략. 계속 지수 반토막 전략. 지수 반토막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종합지수 반토막 됐을 때 자기
전 재산을 그냥 몰빵을 한 거야. 이게 튼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자 된 사람들은 생각이 틀려,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쌀 때 완전 받아쳤을 그렇지, 쌀 때 때. 줍줍을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왜 너 아까 그 얘기했잖아. 95%는 잃는다. 이 사람들은 본능에 따라서 투자를 해.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 투자하면은 이렇게 그 단타나 이렇게 테마주 따라다니면 95%는 일단 망하게 돼 있는 게 인간 본능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 얘기야. 본능이 막 올라가면 잘 올라가네. 그럼 거기에 발을 담그는 거야. 그럼 자기도 쭉쭉쭉 올라가. 그게 좀 먹어서 그러다 보니까 또 다음에 또 그렇게 해. 그러다 보니까 좀 또 투자해.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벌다 하더라도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쪽을 쫓아다니다 보면 나중에 어느 날 반토막이 올 수 있다고 했잖아. 이거는 미국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 500도 마찬가지야. 30% 추락할 수가 있어. 그러면 10억 투자한 사람은 3억, 4억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 동안에 뭐 5%, 10% 쌓아놔봤자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야.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안전한 투자를 한다는 거야. 그 사람들 생각이 달라. 그래서 그렇게 반토막이 나면 이 사람들은 안절부절해가지고 일반 그 개인들은 본능에 의해서 발을 빼고 그 자산마저 내가 10억 자산이 5억 됐는데 이마저 날라갈까봐. 왜냐면 계속 하루에 2달치 월급이 날라가는데 일이 안 잡히고 불안불안하지. 아무리 강심장이고 뭐 하더라도 하룻밤 자면 자기 2달 월급이 날아가는데 반토막 정도 되면 이제는 뜰래나 그 기다리다가 반토막 정도 되면 다 뛰어나가. 그 이전에 약한 개미부터 다 빠져나가. 이거 본능에 따라서.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부자 된 사람들은 이때 들어가는 거야. 평소에는. 그러니까 이게 저 정지호 그분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 돈 좀 목돈 모으면은 그냥 책 보고 공부하고 경제지식 쌓고 여러 가지 공부했다가 사태 터지면 그때 좀 그래프 보고 안정성 있었던 거 앞으로 전망 있고 튼튼한 거 거기에다 분산해라 이거지. 분산해서. 분산 투자. 왜냐면 그렇게 하다가 하나가 망가져 버리면 내 1억 다 모아놓은 거 1억 다 날라가잖아. 그렇죠. 근데 설상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4개에서 더블 해버리면 그건 이제 기회가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 해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김종봉 젊은 투자자도 돈을 엄청 벌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유튜브에 보면은 그 몇백억이 아니라 뭐 1000억 이렇게 번 사람들도 많아. 근데 그 데일리로 해서 한 사람들도 일부는 있더라고. 보니까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쌀 때. 그러니까 원래 이론적으로 보면 주식은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손해 볼 이유가 없는 거야. 이론적으로 봐서는. 그렇잖아. 싸게 샀어? 자기보다 싸면 안 팔고 좀 비싸면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는 자꾸 떨어졌다가 좀 오르는 듯 하다가 또 떨어졌다가 좀 오르는 듯 하다가 또 떨어졌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반토막 되는 경우가 많고. 왜 못 기다리냐면 이게 아무리 뭐한 사람도 석 달, 6개월, 1년 기다렸는데 다른 것들은 정상화 됐는데 이거는 비실비실하고 내려갈지 뭐 할지 모르면 다른 데로 갈아타려는 것이 심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반토막 나고 손실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남길 때는 조금 남기고 손실 볼 때는 반토막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건 투자가 아니고 도박이고 갬블링이다. 어떻게 도박하면서 갬블링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벌으려고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지금 뭐 박영옥, 뭐 정재호, 김종보 이런 투자자도 얘기했지만은 또 다른 그 투자자 그분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는 뭐냐면
빨리 벌 수 있는 길을 멀리하라 그랬어. 빨리 벌. 이 젊은이들은 아니 투자를 해서는 나는 빠른 시일 내에 뭐가 갑부가 되고 그래, 배고 시간이 부자가 금인데. 되고 싶은 거지. 전 뭐 미친놈이야? 근데 그 사람은 빈손으로 이 부자가 됐거든. 그 양반은 뭐 5천억이야. 5천억. 앞서 얘기한 사람보다 더 두 배는 해야 여기에 되는 나온 거구나, 사람이 잠깐만. 아니야. 그 사람은 그 7번 실패를 했어. 7번. 그러니까 대학교도 1학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그 사업을 했다가 7번 말아먹었어. 그분이 그 김승호 회장이라고 지금은 5천억 부자가 된 거야. 근데 그 실패의 무형 자산을 유형 자산으로 읽어낸 거지. 젊은 나이에 지금 5천억. 근데 그분은 굉장히 그 겸손하고 그분도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해. 첫 번이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멀리하라. 나는 그 공감이 가. 나도 그렇게 곧 빨리 돈 벌 수 있는 길을 택하다가 실패를 한 경험이 몇 개 있거든. 지금은 완전히 뼈답게 느끼는 거지. 그러니 결론적으로 천천히 버는 것이 빨리 버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결국 그러니까 애둘러서 돌아가는 길이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가는 길이 궁극적으로는 승리다. 그렇지. 투자에 결국에 가가지고는 5천억 부자 됐잖아. 맨손으로 5천억 부자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한테 아파트 한 채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값진 무형 자산을 몸에 체득하고 지식을 체득하고 아빠의 얘기를 동기로 부여해서 많은 그 자산을 내 이 유튜브 공간에서 구독 신청하고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은 관련되는 책 보고 공부해서 그 아파트 한 채 이런 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수백 채에 버금가는 빌딩을 소유하는 이 지금 얘기했던 같이 기업과 동반하는 방영호 이런 투자자 아주 훌륭한 분이잖아. 그 김승호 이런 그 회장, 기업이 많아. 이런 분들은 다 현금이야. 현금 5천억으로 자산이. 근데 너무 양심적이고 얼마나 그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어. 뭘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 원래는 김밥 장사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많이 봐도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그 겸손한 투자로 해서 수천억, 수백억 번 사람들 쭉 예시를 들었잖아. 그런 사람들을 이제 관련되는 책을 몇 권씩 해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사회와 기업에 양심적이면서 바르게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 기업이 성장하고 본인도 성장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도박 정신, 갬블링 정신으로 절대 성공할 수가 없고 주식은 자기가 사업을 한다, 기업과 동반한다 이런 이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성공하더라 이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이 머리를 넘겨줘서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인구가 많이 이제 줄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어느 나라라는 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얘기 들었지? 갈수록 고령화 시대로 지금 50년대 때는 출생을 100만 명 출생을 해서 베이비붐 세대 때는 100만 명씩 1년에 100만 명씩 출생을 해서 근데 작년에는 말이야 27만 명이야. 4분의 1로 줄었어. 그러면 인구가 줄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문제지. 엄청난 문제야. 그렇지. 지금 봐봐. 지금
이 베이붐 세대들이 그대로 은퇴를 하잖아. 그래 이제 요즘 이제 이 건강 이런 것이 좋아져 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오래 장수를 해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이제 쭉 장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밑에 그 청년이 그러니까 돈을 메이크머니 해야 할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그냥 놀고 먹어야 하는 사람이 엄청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내 세대 때는 이렇게 삼각형 구조였어. 이게 나이로 이렇게 보면은 0세부터 해가지고 80세까지로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구조였어. 그래서 아기들이 많았고 글로 이렇게 되고 노인분들이 적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지금은 이렇게 그래, 역삼각형으로 돼가고 있고 앞으로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세금을 현재 20% 부담을 했다면 앞으로는 40% 또는 60% 70%까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기가 번 돈을 70% 왜냐하면 그걸로 도로니 뭐 그다음에 실버 사업이니 뭐니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걷어냈던 세금을 위에 그 베이비붐 세대에서 다 걷어냈지만 이 젊은 세대들이 적은 인원으로 걷으니까 그러니까 가정이나 회사나 국가나 똑같은 거야. 가정에서도 전부 다 돈을 벌면 경제가 좋아지겠지. 다 돈을 번데. 근데 다 어른들이 다 은퇴해버리고 그다음에 그 돈을 많이 벌어야 할 너희들이 그 알바나 해가지고 생활하면은 점점 그 소비에 못 따라가니까 가난해지는 거고 똑같아. 회사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전부 다 열심히 일하는 근로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연금만 받아가야 되는 인원이 반은 그냥 회사 나오든 안 나오든 해가지고 연금만 받아가고 젊은 사람이 한다면은 그거 다 벌어서 충당해줘야 되는 똑같은 식이다 이게 연금은. 국가나 회사나 가정이나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해. 지금 노령화 사회에서 노령 사회로 왔어. 다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수 있는 20% 노인이 20%가 넘으면 고령 사회인데 아직 지구상에 우리나라가 스타트로 들어가는 상황에 돼 있는 거야. 일본도 지금 고령 사회고 조금 빠르게 가고 있지만 거기는 워낙 그 튼튼한 그 구조를 갖고 있었어.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앞으로 10년간은 인구가 좀 줄더라도 이 생산성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인구 자체가 줄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생산성 있는 인구가 줄어들기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 10년간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10년 후는 부동산도 이제는 엄청난 문제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앞으로 점점 얼마까지 줄어드냐면 지금 5천만이야 우리나라가 인구가. 근데 나중에는 1,800만으로 줄어들어. 그러면은 엄청난 인구가 줄어드는 거야. 거의 40%도 안 되게 줄어드는 거야. 지금 농촌에 가면은 아이들을 보기가 힘들고 농촌도 그 지금 계신 분들이 다 노인들인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지금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과제야. 그래서 인구가 줄면서 도시 집중화로 될지 이것이 어느 정도 분산이 될지 이런 것도 과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줄게 되면 부동산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각 변동이 이렇게 돼 있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살지를 않으니까 이제 무서워지는 거야. 무서워지니까 이 세금은 나오지. 토지하고 집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집을 팔으려면 돈을 주고 팔아야 돼 이제. 내가 살 때는 분양 주고 뭐 1억씩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내 거를 가져가려면은 사가라. 그 내가 1,000만 원 얹혀줄 테니까 집수리 해가지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돈을 얹혀주고 팔아. 그래서 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이제 공조화야. 국제 공조화, 글로벌.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자산, 주식에 대한 거 같이 동반하는 거. 그래서 부동산에만 너무 집중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걸 앞으로 향방과 연구를 동기부여가 되고 하는 것은 집 한 채 주는 유형자산보다 이런 그 깨달음을 주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생각하는 거는 100억을 물려주는 거와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런 오픈, 무한 자산 공간을 오픈한 이 공간에 자, 구독 신청 딱 누르고 돌아와서 틈틈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틈틈이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책도 사서 보고 해서 앞으로 미래에 참 이런 그 앞에서 얘기했던 수천억 부자로 가라. 지금 가고 나온 사람도 있다 이거지. 땡전 한 푼 없는 상태에서 다 부자 된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 나는 그걸 얘기해주고 싶고 너한테 전달해주고 싶어서 유튜브에 무형 자산 공간을 오픈했다. 오픈한 거야. 오케이. 아주 아주 무슨 유익하네. 뜻인지 알겠지? 내가 1호 구독을 해야겠네. 응, 아주 좋네. 네가 1호 구독을 하고 자 진짜 괜찮다. 그러면은 저 네가 아는 사람한테도 너 요거 한번 읽어봐. 아 들어봐. 딱 틀어놓고 끝까지 한번 들어봐. 오케이. 그리고 그게 괜찮으면 아 진짜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파해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파해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해서 판단과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것은 실제 사례에 대한 팩트를 근거로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아닌 것은 그 댓글로 달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내 공간에 들어와서 어떤 곳에서라도 댓글로 부동산 투자가 됐든 주식 투자가 됐든 댓글로 질문을 하면 나는 언제든지 다음 방송에다가 그거를 건으로 해서 소재로 해주든지 그렇지 댓글로 간단히 달아주든지 그 대신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종목이 내일 올라요 내려요 난 그런 건 모른다 이거야. 그렇지만은 그런 거를 중장기적으로 판단하고 무형자산 공간을 키워나갈 수 있는 대한 내 핵심적인 힘을 줄 수 있는 그 프라이드가 있고 나는 또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해서 실패도 많이 했고 성공도 많이 했지만 그 실패한 것도 하나의 자산이고 내가 공기업 30년 근무하면서 민간 32년 직장 민간 기업에서 5년에서 37년 근무를 했지만 그동안 총 벌었던 그 자산에 난 2배 정도 메이크머니를 했다고 난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만은 그런 거는 내가 이제 앞으로 노후에 내가 이제 이런 여가 생활 하면서 다 쓰겠지. 근데 남는 거는 주겠지만 그 무형 자산 이런 거를 키워주는 것이 나는 몇 배 낫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거야. 오케이. 자, 여러분들 좋다고 느낀 바가 있다면 구독 신청해 주시고 또 좋다면은 그 부모님이나 형제나 동생 친구들도 한번 구독해보고 좋다고 생각되면 다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